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7월 9일 목요일 아침 9시 29분입니다. 어제 미국장은 또 올라서 마감했어요. 자,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냐? S&P 역사적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저항이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가 있죠. 일단은 양봉 나왔으니까 아마도 위쪽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얘가 한 번 더 테스트한다면은 터치하는 순간 이거 넘어가겠다는 의미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일단 열어놓으셔야 됩니다. 솔직히 저는 어차피 이미 버블과 미친 이성이 몇 달 단위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지켜보고 있다. 하방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지수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, 어쨌든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. 여기 있는 이 저항이 뭐 무조건 못 넘는다는 저항도 아니고, 이게 그죠? 이게 무슨 난공불락 이런 것도 아니고, 어쨌든 넘을 수 있기도 합니다.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, 혹시나 비중 너무 많이 잡거나 이러신 분들은, 쫄리신 분들은 어쨌든 본인 판단하에 비중 줄이시고 위험 관리 하시는 게 좋겠죠.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. 그러나 만약에 오늘 넘어가지 못하고 어제 나온 양봉을 오늘 밤에 음봉으로 쫙 되돌린다면은 또 다시 그림은 달라지는 걸 거니까, 아무튼 뭐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어젯밤에도 빅스라든가 이런 것들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다 지키고 있으니 일단은 우리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상향이기 때문에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. 이 저항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 목표치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, 그래서 오늘 밤에 보시면은 뭐 많이 오른다면은 또 1% 가량 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. 뭐 1.3%, 1.5% 정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. 목표치는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. 나스닥은 시간이 갈수록 목표치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모습입니다. 우상향이기 때문에.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어제 양봉이 나왔지만 이 양봉을 오늘 또 음봉으로 휙 되돌려 버린다면은 또 다시 빠지는 거고, 만약에 또 다시 넘어간다고 한다, 물론 이거 넘어갈 수도 있겠죠. 물론 넘어간다고 해도 참 저는 마음이 편한 것이, 시가총액 얼마입니까? 코스피의 10배 이상 되는 나스닥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친구가 초초 대형,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시장 중에 하나인 나스닥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고, 만약에 이 추세선 돌파하고 또 더욱더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을 시도한다라면은 그거는 결국은 그죠? 80대 90대 할머니가 뭐 100m 달리기를 전속력으로 뛴 거와 비슷한 뭐 그런 비유가 될 겁니다. 대략적으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시겠죠. 제가 그래서 솔직히 올라도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런 것 때문인데, 아무튼 가능성은 열어놓고 다 보셔야 됩니다. 추세선이라는 게 어떤 저항이라는 걸 무조건 못 넘는 게 아니고,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, 오늘 밤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. 어제 양봉이 나왔지만 이 양봉을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,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,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S&P 선물이고, 이걸 잘못 키운 거고, 뭐 빅스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, 물론 오늘 밤에도 양봉이 나와줘야겠죠. 아마도 양봉 나와주는 게 좋을 거고, 나스닥 지수 변동성도 뭐 일단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요.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. UVXY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고요. 그렇죠? UVXY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고, S&P 하방과 관련된 그런 것도 일단 뭐 다 그렇습니다. 불안하지만 일단 지켜야 될 자기 자리들은 일단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아무튼 한국장 이제 보기 전에 어제 나온 뉴스들 좀 몇 가지 이슈가 있길래 짚어보자면, 뭐 이런 것들 어제 나온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. 홍콩 달러 패그제 무력화하나 뭐 이런 소식이 나왔죠. 어떤 금융으로 한 나라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환율을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.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. 뭐 예를 들면 일본 플라자 합의 85년도 엔화 강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IMF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1,500원까지 갔었다는 거, 원달러가 1,500원 갔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, 어떤 금융으로 한 나라를 박살내는 데 있어서 환율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. 환율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건데, 이런 패그제 무력화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홍콩하고 중국은 일단 증시가 반등을 했죠. 작은 뉴스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뉴스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, 큰
큰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경제 상황이 전염병으로 한번 맛이 간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건 일단 결국 좋지가 않죠. 아무튼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 유동성인데, 유동성이 어쨌든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시장이 좀 안정돼 보이니까 회사채 매입 속도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, 또 그리고 그 연방준비제도 뭐 그 자산 그죠,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은 됩니다. 여러분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. 제가 맨날 보여드려야 되나요, 그죠? 맨날 확인하세요. 맨날까지 볼 거 없고, 하여튼 뭐 대충 보시면은 이 연방준비제도의 총 자산 양적 완화 규모가 여기 조금씩 개미 눈알 개미 눈곱만큼 줄어들고 있다.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보시면 좋겠죠.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려왔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동성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. 이런 것들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솔직히 유동성 공급해도 별 소용 없어요. 사실 여기서 연준이 공급한 양적 완화 이 물량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. 대부분 은행 안에 어떤 뭐 예탁금 이런 식으로 보관이 돼 있는 건 이게 사실 시장으로 다 풀리지도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증시는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, 단지 은행에 돈이 쌓였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주식을 열심히 사 모았을 뿐이죠. 실제적으로 뭐 돈이 풀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는 너무나 많이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톡 치면은 자빠질 수 있다라는 거, 이런 점들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, 근데 어쨌든 추세는 워낙 세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떻게 꺾일지는 일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어제 나온 또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, 재밌는 보고서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요. 뭐 솔직히 뭐 지금 성장주 쏠림 완화 신호가 나왔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 기사에서는 뭐 상하이 지수하고 선전 지수도 비교하고 이랬는데, 솔직히 중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. 뭐 상해가 어쩌고 선전이 어쩌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, 미국 증시에서 유안타 증권에서 어제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오긴 나왔습니다. 제가 어제 그 보고서를 보긴 봤는데, 그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하나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전통 가치주 중심 S&P 500 대비 나스닥의 강도가 닷컴 버블 시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.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하나 놓고 보면 딱 돼요. S&P 지수는 상당 아무래도 좀 가치주, 뭐 굴뚝주, 옛날 주식들 위주고, 나스닥은 FANG가 들어있어서 어떤 성장주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?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어떤 가치주나 뭐 굴뚝주에 비해서 너무 지금 IT 쪽 FANG 뭐 신산업의 가치가 너무나 비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물론 이게 그렇다고 지금 뭐 증시를 끌어내리는 뭐 이게 증시 고점을 보여주는 신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단지 참고할 만한 데이터다라는 거죠. 이것만 갖고는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어떤 증시 뭐 버블 붕괴의 타이밍도 잡을 수 없고 매매에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만은,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라 공부 차원에서 갖고 나온 거지,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베팅을 하겠다 그렇게 써먹기는 힘든 자료입니다. 자, 이거 뭐냐면은 나스닥 지수 나누기 S&P 지수 한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특정 값이 나오겠죠. 지금 S&P가 뭐 3100 이 정도 되고 나스닥이 한 1600 이 정도 되니까 만 나누기 뭐 저 3000 얼마 하면 3점 얼마가 나오겠죠. 그 값을 이제 매일매일 표시를 한 거예요. 이걸 월봉으로 본 겁니다. 지금 현재 값은 3.4. IT 버블 때 얼마? IT 버블 때 고점이 한 3.3 이 정도 됐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S&P 지수에 비해서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. 지금 이 자료를 갖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3.3이 넘었으니까 이제 무조건 붕괴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다만 지금 레벨이 이거 옛날 IT 버블 때 전통적인 주식 대비 FANG나 이런 IT 버블, IT 주식들의 가치가 뭐 한 3점 몇 배까지 올랐었는데 여기서 시장이 못 견디고 붕괴를 했었다. 근데 지금은 IT 버블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FANG, 뭐 신산업, 성장주들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, 이제 저게.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생겼구나. 유안타 증권 애널리스트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. 나스닥 지수 나누기 S&P 지수 해보시면 돼요. 간단하죠.
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. 저는 어제 그 보고서 봤는데 그 다운을 안 받아놔가지고 하여튼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. 재밌는 데이터예요. 아무튼 그렇고요. 이제 보여드릴 뉴스들은 다 본 것 같고 한국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당연히 미국이 올랐으니까 갭상승 출발. 갭상승 출발. 어제 중국이 그러니까 오르면서부터 한 번 더 오르겠다고 하는 거예요, 결과적으로. 갭상승 출발하고 오늘 참 일단 만기주죠. 일단 오늘 만기주입니다. 옵션이 마감이 되는 만기주인데요. 만기일이죠. 만기일인데 보통 이제 만기일의 특징은 요런 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. 이건 그냥 이제 참고로만 들으세요. 참고로만. 만기일의 특징은 어떤 시초가가 딱 나오면은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이렇게 굉장히 장중에 어떤 흐름이 많은 날입니다. 위로 2포인트 아래로 2포인트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장중에 움직이는 가능성이 그런 높은 날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 물론 또 폭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, 그게 장 마감까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. 지금 콜옵션도 되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, 자리가. 콜옵션도 되게 자리가 부담스럽고, 풋옵션 같은 경우도 되게 부담스러운 게 오늘 어떤 큰 시세를 주기에는 밑에 어떤 딱 적당한 자리에 밑에 어떤 지지선, 밑에 어떤 지지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전저점 자리는 어떤 중요한 지지를 할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. 7월 7일 날 만들어놨던 이 저점, 이 부분이 이건 지금 차월물이에요. 당월물 말고 차월물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어떤 큰 시세를 주고 그거를 종가까지 유지시키는 거는 크게 상승해서 그걸 종가까지 유지시키긴 좀 어렵지 않을까. 아마 올랐다가 윗골이 좀 달릴 것이다. 이 정도 생각 정도를 가지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, 아무튼 오늘도 잘 봐야겠죠. 인버스가 어떻게 저점을 종가상으로 지키는지,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종가상으로 그런 모습을 지키는지, 지켜야 될 놈들이 지키는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보내야 되겠죠. 자, 아무튼 한국장 여기 있는 선물 지수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, 이 추세선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주변에서 일단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상적인 흐름.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삼각 수렴형 이런 패턴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한번 터치했고 위에서 한번 터치했고 아래에서 한번 터치했고 위에서 한번 터치할 타이밍이었는데 일단 위에서 터치 못했죠. 터치 못하고 밑에서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이 어떤 모양을 유지시키려면 아시죠? 터치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터치 못했다? 그럼 약간 힘의 변화가 생겨났구나 라는 거 정도 한번 일단 염두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. 터치했을 때 예전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, 오늘 터치했다. 오늘 반등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면은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답이 좀 나올지도 모르겠죠. 자, 아무튼 지금은 아침이라 아유 큰 의미 없고 오후 3시나 봐서 종가가 나올 때쯤 돼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. 변동성 지수가 지금 당장 튀어오르기에는 위쪽에 이 저항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조금 아마 이거 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까지 좀 더 괴로워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.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한국 옵션 만기고 다음 주가 미국 옵션 만기니까 보통 만기주 지나고 나서 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 5거래일, 6거래일 정도 하면은 한국장도 대충 변동성 지수 여기 정도까지 옵니다. 그럼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항이 확 사라지거든요. 변동성 지수가. 그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도 좀 있긴 있겠죠. 하여튼 너무 절대적인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걸 참고 삼아서 이거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못 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들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오늘 종가 지켜야 될 자리들 잘 지키는지 보시고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 미국 옵션 만기를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치고요.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.